지금 이사하다 말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고기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유튜브를 하래. 나보고 유튜브 안 하는데. 오늘 원래 제가 라이브 약속이 먼저 있었는데 이제 원장님하고 약속이 잡혀서 한쪽을 취소하자니 이게 너무 힘들 것 같고, 근데 이제 원장님이 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한국 교육에 또 한 획을 그어가시는 또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참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사실 아까 8시 정도부터 만나 뵙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장소기는 하지만 여기가 어디죠? 송도예요. 송도. 오늘 어쨌든 간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송도에서 가장 최고의 이제 과학학원이자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임현정 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박수. 이번에 진짜 거의 3층 300평 넘죠. 300평 넘는 구조로 해가지고 지금 오픈을 하셨는데 솔직히 지금같이 불안기에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까, 학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지금 대부분 지금 학생들도 줄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다들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원장님이 이렇게 성장하고 빨리빨리 커가는데 하나의 비결을 하나 말씀 주신다면 뭘까요? 빨리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마이크가 네. 있으면 좋은데 이거 마이크 아니에요? 네네. 네. 원장님이 힘들었던 얘기들 커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성공했잖아요. 이제 이제 시작이지만. 시작이에요. 네, 그치, 맞아요. 그치.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오기까지 되게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잖아요. 안 왔죠. 아무것도 네. 모르니까. 제가 듣기로는 생명과학부 출신이라고. 맞아요. 네, 그쵸. 생명.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네. 우리나라 과학인재 육성이 높으셨어요. 네, 진짜? 맞아요. 야. 말도 안 되죠. 진짜. 그러니까 이 생각이 제가 좀 없는 게 생각이 좀 짧은 것이 가장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는 되게 반성하는 게 저는 기껏 해봐야 지역에서 약간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준비를 잘해갖고 대학교를 잘 보내주자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 1타가 되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을 때 누군가는 시작했을 때 미술학원에서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인재를 만들자 이런 지금 꿈을 꾸고 계신다라는 거가 이게 사실은 되게 크지 않을까. 저 되게 놀랐거든요 그때. 생각이 없어서 네. 그래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생각이 없지만 그게 현실이 돼가고 있잖아요. 진짜 지금은 원래 생각하면 현실로 되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다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네. 할 말이 없네. 아니 보통 이렇게 되면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잖아요. 잘 되는데요? 아닌데요? 잘 되는 게 이렇게 아니고 얘기하면은 생각해야 현실이 되죠. 그렇죠. 네. 네. 말도 안 되지만 그 목표를 자꾸 무의식 중에 생각하면 새로운 목표가 세워지고 목적이 생기니까 그대로 실천하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저기 옆에 한 분 더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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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민호 인테리어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사실 수학 강사세요. 그래서 출연하신 겁니다. 많이 네. 했죠? 여기 그 김민호 선생님은 이제 저의 가장 또 친한 지인이자 수학 강사시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걸으셨죠. 이분 의사셨던 거 아세요? 네? 의사가 아니고 의대 다녔습니다. 어디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은 노가다를 하고 계시네요. 노가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맨날 여기 옷을 다 묻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의사들도 수술복에는 피 묻힙니다. 미치겠네. 왜 그만두셨어요, 근데? 네. 사랑 때문에. 플러스 돈 때문에. 네. 이제 투자보다는 선자인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건이 안 돼서. 지금은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수학 강사를 했을 때 그래도 제일 좋았던 건 뭐예요? 강사라는 거 자체를 선택했던 거는 시간 대비 벌 수 있는 게 제일 페이가 좋아서가 맨 처음엔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애들이 바뀌는 거 모습을 보면서 더 재밌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돈은 둘째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벌만큼 벌고 애들이 좋아하면 더 크게 더 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주제가 이제 영재 교육 관련한 건데 민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다고 네. 지금 이제 영재성을 띠고 있는 아이가 있다고 해서 지금 상담을 받으신다는 네. 거예요. 어떤 영재성을 갖고 있나요? 혹시 여기 뭐 결혼하신 분들은 다 자기 아이가 영재일 것 같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원장님이 진짜 많은 이제 아이들 봤으니까 진짜 많이 만났어요. 네, 아이들 중에서 이제 영재라고 하는 거의 기준을 말씀을 해주신다면 영재의 기준이 뭘까요? 우선은 첫 번째는 과제 집중력이 엄청나요. 어, 그래서 막 안 풀리는 문제도 제가 끝까지 해결하려고 막 이런 수단 저런 수단을 모두 써서 풀어내려고 하는 과제 집중력이 엄청납니다. 끈기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과제 집중력이 끈기랑 같이 일맥상통하죠. 저는 요즘에 사실 교육하면서 되게 많이 고민인 거가 아이들의 공부머리라고 하는 게 타고나는 거가 큰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게 큰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되게 많아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추천적이에요. 요새 머리 안 나쁜 애들이 없어요. 어떤 환경을 주고 어떻게 가르치냐, 어떻게 끌어내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정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특히 동기부여, 주위 환경 이런 것들이 정말 놀던 애들이 와서 정말 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시기가 언제가 적절할까요? 초등학생? 저희가 유치원생?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지금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얼마나 고생받았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경험을 많이 하게 해줬고 자유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하지 마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애기들한테. 그리고 이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뭐 정말 아이한테 먹는 시간을 뭐 기다리라고 하는 게 어디 외부 나가서 1시간, 2시간 앉아있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색연필, 크레파스, 색종이들을 가방에 자주 넣고 다니는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자유를 많이 주고 누릴 거를 많이 누리고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놀이터에 그냥 풀어놓고 흙도 먹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듣기는 안 해요. 흙도 먹어보면 안 먹어요. 그런 식으로 했더니 운동신경도 굉장히 뛰어났고 언어도 굉장히 빠르게 36개월인데 한글도 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겠어요. 천재인가 보다. 그 아이가 지금 중2인데 엉망진창이네. 결국엔 답은 없다. 아 근데 진짜 믿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잘할 것이고 본인이 열심히 할 것이다. 그리고 공부를 못해도 무언가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아이가 될 것이다. 필요에 의해 태어난 아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슨 짓을 해도 믿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이가 잘 살길 바란다면 삶을 어떤 힘든 일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키워주는 게 가족 간의 추억과 행복이잖아요. 부모가 나를 믿어주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믿음이 아이한테 정말 실린다면 영재로 자라나는데 전혀 문제는 없고 사실 영재 되려면 선행 많이 해야 됩니다. 수학, 과학만이 답이에요. 영어 배우고 수학, 과학을 엄청 선행 쳐서 많이 배우고 그래야 안을 많이 배우고 깊이 있게 배운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짜집기 해서 사실 그게 창의력이거든요. 그래서 송도에서는 클로버를 다녀야 된다. 이과안색. 이공계만이 답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과만이 답이기 때문에 문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이과로서 이렇게 좀 밀어주면 사실 아웃풋이 너무 좋거든요. 저는 그걸 꼭 추천드리고 영어가 너무 중요한 건 당연히 수단이에요. 아이들이 솔직히 인천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공부를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진짜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이런 포기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따라오는 거를 잘 못 따라오는 친구, 그리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없는 친구. 이 친구들이 있을 때 이 둘 다 없는 친구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둘 다 없는 친구는 그냥 일단 둬야죠. 제가 일단 그냥 둬야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걔가 뭔가 그때까지 돼서 얘가 의지가 없는지 하기 싫어하는 건지 선생이 아직 파악이 안 됐다라는 거, 그 두 개가 없는 애들은 없어요. 놀러 왔으면 같이 놀아주는 거고 걔가 마음을 열어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때까지 걔네들은 공부가 주가 아니고 그 이외의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애들은 그냥 시간을 주고 걔하고 친밀해져서 가까워지는 수가, 그냥 걔가 마음 열고 나한테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올 때 있는지 그것까지 그냥 기다렸어요 저는. 그리고서는 그렇게 기다렸던 친구가 잘 돼서 지금 삼성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 케이스들 중에 세 놈이 사실 있었는데 그 세 놈들이 다 대기업 잘 다니고 있어요. 그것만 극복하고 아 주변에 내 사람이 있구나라는 게 그것만 느껴지니까 애들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아이들이 만약 학원에 왔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 아이가 영재성이 있대요. 과학고나 영재고에 보내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거절을 하시나요? 보낸다고 하죠. 근데 그걸 납득을 안 하시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애는 안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러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정말 과제 양이라든지 과제 수행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적 테스트, 평가, 중간중간 평가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평가 점수라든지 태도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들이밀면 사실 아무 말씀 못하세요. 얘가 너무 태도가 안 좋다든가 네. 이제 그 과도한 불성실로 인해서 학원을 그만 다니게끔 많죠. 조치를 많죠, 한 경우가 많죠. 있을까요? 정말 많아요. 저희는 매주 팀에 의해서 문제되는 학생들 리스트를 받아요. 그래서 수학팀 과학팀에서 이제 숙제를 제대로 안 해오거나 아니면 태도가 안 좋아서 다른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영향을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친구들 리스트를 매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1차적으로는 담임 면담을 이미 했는데 안 되니까 리스트가 올라온 거겠죠. 그래서 팀장님 면담, 교육전팀 면담, 그리고 저 면담 이렇게 면담을 세 차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면담에서는 뭐가 문제인지를 물어봐요. 혼내는 게 절대 아니고 이건 원장님들의 팁인데 뭐가 문제니? 하고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보통 자기가 문제래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럴까? 너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네가 문제가 아닐 수 있어. 수업이 어렵니? 선생님이 너랑 안 맞니? 아니면 수업 분위기가 뭐가 안 좋니? 자기가 꿈이 뭐 없다든지 뭐 동기부여가 좀 없는 경우에는 같이 한번 꿈에 대해서 고민해볼까? 제가 미션을 줘요. 일주일까지 너가 하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케어를 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말 좋아져요. 그래서 수업 태도가 정말 좋아지고 서로 간에 또 그렇게 얘기할 기회가 생겨서 신뢰가 쌓이면서 오히려 저도 지나갈 때마다 정말 칭찬하게 되고 이제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 근데 선생님한테도 제가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담을 했고 어떤 내용 약속을 했는지 반드시 공유해서 선생님이랑 저랑 교육지원 팀장님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아이를 집중 케어해요. 엄청 칭찬해 만날 때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칭찬해. 이렇게 앉아있다니 대견하다 기특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힘을 얻어서 정말 태도가 좋아지고 애들을 믿어주는 마음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지적만 해서 이 아이를 혼낸다면 그 아이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들의 그 영재성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 요즘의 아이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희가 사실은 뭐 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나라는 사람의 역할, 이 학원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정말로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거든요. 그래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실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고생에 대해서 사실 다른 쪽으로 보상을 많이 받잖아요. 정말 힘들었던 친구가 정말 밝은 표정으로 아, 저 정말 이번에 시험 잘 봤어요. 저 이번에 정말 대학교 잘 갔어요. 이런 마음,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죠. 저처럼 학교 안 좋아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학원을 믿고 따라서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다수대 한 명을 케어하는 선생님보다 소수를 갖고선 그 친구한테 집중해서 하는 게 어쨌든 사교육이잖아요. 사교육이 나쁘진 않아요. 좋은데 그거를
잘해서 이 친구들이 잘 커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서는 사교육 시장에 사실은 뛰어들었거든요. 친구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더 확신을 가졌고, 저처럼 생각하시는 원장님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술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진짜 오늘 너무 영광입니다. 학교에서 못 채워주는 거를 학원에서 잘 채워준다. 진짜 그것만큼 더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새끼를 잘 키워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멘토라는 드라마를 어쩌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변호사인데 그 검사가 한 명 나와요. 되게 좀 청결하고 되게 열심히 하는 검사가. 그 검사가 아니 왜 도대체 나를 못 믿나요? 항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다. 검사 중에서도 자기의 목표와 신념이 확실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빈센주가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거가 사과를 하나 딱 들었어요. 사과를 하나 딱 들으니까 자, 사과 뒷면이 썩었죠. 근데 앞면은 정상이네요. 그럼 이거는 썩은 사과일까요? 정상의 사과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교육이라는 거가 사실 공교육이라는 거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일부의 썩어진 그러한 나쁜 관습들과 정확하게 맞지 않는 아이들의 개별에 맞춰지지 않은 이러한 교육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굴러가지 않는 구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보완하고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자부심과 이 사명감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짧게 진행하려고 하긴 했는데 네, 이렇게 또 되게 참여해 주시고 또 다양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이런 기회들 통해서 또 다양한 얘기들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